자리에는 뭐 제가 누구라고 소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국회에서 나오셨고 양당에서도 나오셨고 제가 인사를 시키면 아마 도망갈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 또 수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나와 계시는데 그 대표로 해서 아스팔트에서 오랫동안 싸움을 앞장섰던 우리 자유연대 이범 대표 인사 한번 하시죠. 모든 시민단체가 투쟁력 높은 시민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엄선된 우리 토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00만을 대표하는 유튜브, 80만을 대표하는 유튜브, 70만을 대표하는 유튜브, 40만을 대표하는 유튜브 뭐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좀 검증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똘똘 뭉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서서 이게 강연을 하셔갖고 저도 이게 앉아서 하려다가 또 앉아서 하면 이제 싸가지가 없어 보일까봐 이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제 신문이 주류를 이루었고 조중동의 시대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생긴 거죠. 첫 번째로 생긴 게 시민의 기자, 시민 기자를 이제 표방한 오마이뉴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생긴 게 이게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인터넷 독립신문. 제가 한 겁니다. 네.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오마이뉴스보다 종종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탑 10에서 거의 뭐 3, 4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신문입니다. 네. 그런 신문을 노무현 정권에서 계속 이어오다가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폭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 폭망하냐?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을 때는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우파들, 애국지사들이 새로운 정보에 아마 제가 운영했던 신문이 그 당시에는 조중동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 독립신문이.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팩트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알아서들 하겠지. 뭐 이러면서 관심이 멀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오히려 좌파들이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던 좌파들이 더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오마이뉴스 잘 나가고 인터넷파는 그 좌파 인터넷 신문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파 신문이 있을까요? 저는 뭐 한 2개 정도 살아있다. 인터넷 신문 우파는 뭐 거의 다 질이 멸멸해지고 뭐 그래도 좀 수익을 내는 곳은 뭐 뉴데일리 정도? 뭐 데일리아는 뭐 중도에서 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어쨌건 하나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우리가 과거처럼 야 그전에 탄핵 이후에 유튜브 방송들 잘 되고 했는데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 뭐 알아서 살겠지 뭐 하면서 관심을 늦추는 순간 이 좌파들이 또 점령을 한다. 이런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좌파의 언론이 아마 유튜브든 뭐 인터넷 신문이든 이게 이제 득세하는 시기입니다. 왜? 정권 까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공격하고 막 그런 기사들이 훨씬 쓰기 쉽고 선동적이고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엄청 내보내는 이유도 많이 보니까 그 지랄 하는 거예요. 또 돈도 됩니다. 우리는 탄핵이라는 억울한 상황,
예, 문재인 정권의 정말 그 폭정 이걸 알리면서 유튜브의 힘을 키우고 정권 교체의 힘을 키웠지만 이 좌파들은 가짜가 기본, 거짓과 선동이 기본입니다. 얘네들의 그 에너지는 그거예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가랑잎 타고 강을 건너고 뭐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그게 바로 이 좌파들의 이어오는 가짜 뉴스 선동의 시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가짜 뉴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애국 우파들 유튜브 방송이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되겠다. 예. 연합 유튜브를 만들어서 뉴스를 각자 생산하고 그 생산한 뉴스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킨다. 그게 바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조금 여담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유튜브를 대하는 모습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는 조금 낫어요. 이명박 정부는 너무 열심히 해갖고 국정원장들이 다 깜빵에 갔습니다. 왜? 우파 지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놀았습니다. 사실 놀아도 깜빵 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갔습니다. 자, 지키기 위해서는요 깜빵 갈 각오를 하고 그리고 아주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연장시켜야 되는 건데 왜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을 당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는 인터넷 신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론 형성을 좀 할 수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제가 독립신문을 했는데 인터넷 독립신문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5년을 못했죠. 4년 했죠. 제가 광고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300만 원이 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광고 300만 원 받은 게 다였어요. 야, 정부가 너한테 광고 주는데 왜 네가 그런 거 갖고 따져? 좋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좌파는 얼마 갔냐? 오마이뉴스에는 수백억 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박근혜 깐다고 저를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 신문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대통령이고 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지켜줄 거야. 뭐 인터넷 신문 몇 개 이런 거 지원한다고 해서 나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인터넷 신문 우파 유튜브 신문 미디어 관련해서 회장도 하고 회장을 했죠. 제가 회장을 하고 그때 모은 인터넷 신문이 아마 100여 개가 됐습니다. 인터넷 신문이 MB 때까지만 쭉 이어지는 인터넷 신문이 100여 개였는데 제가 거기 회장도 하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말기 되니까 몇 개 남았냐? 10개도 안 남았어요. 10개도. 아니 대표적인 독립신문이 4년간 300만 원을 받았으니 300만 원 갖고 저희 직원들 먹여 살리려면 물론 다른 광고도 있죠. 제가 그때 집을 팔았어요, 여러분들. 네? 야, 이거 살아야 되겠다. 물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정부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광고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만 달라고는 안 되지. 좌파들이 눈치 보잖아. 욕하잖아. 제가 따면 좌파 2배 더 받고 가만히 있으면 좌파 같아가고. 네? 뭐 제가 오마이뉴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아마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잘 나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팍팍 지원했어요. 제가 그 안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지원금 받습니다. 지금도 아마 광고 줄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파 보수 정권은 눈치 보다가 망하는 겁니다. 눈치 보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떠받들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론 형성의 장은 이제 유튜브뿐이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 좀 보세요. 다 박살 내놓고 그래도 탄핵 때 자생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놓은 유튜브. 네?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그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시원하가 많나? 쓸데없이 시원하다. 오지마. 자, 하여튼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연합체를 만들고 저희가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고 또 관련 기관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관심을. 지금 인터넷 신문에서 언론이 유튜브로 넘어온 겁니다. 사실상 넘어왔어요. 이제 이것도 언론입니다. 청와대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들어가서 취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못해요. 지금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좌파 언론들이 저렇게 득세하게 됐냐? 노무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오마이뉴스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청와대 끌어들였습니다. 좌파 인터넷 매체를 막 만들게 해갖고 각 정부 부처에 막 출입기자 허가해줬습니다. 그게 기반이 된 거예요. 인터넷 신문 저희는 많이 봐도 엄청나게 봐도 말이죠. 영향력은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영향력입니다. 국회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가서 사람 만나서 취재해야지만 영향력이 생기고 그 영향력이 또 지원금으로 이어지는데 좌파들이 싹 결속을 해놓고 인터넷 무슨 협회 하나 만들어 놓고 우파에서는 말이죠. 보수 매체는 약간 중도적이고 좌파 편드는 놈 하나 딱 세워놓고 좌파들을 싹 만들어갖고 청와대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 각 부처 출입기자 만들어놨어요. 야, 나 두 번째로 생긴 독립신문인데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누가 막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수란 새끼들이 막았어요, 여러분들. 다른 놈이 막은 게 아니에요. 야, 좌파들 봤을 때, 야, 독립신문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도 오마이뉴스 다음으로 생겼는데, 기자들도 있고 취재해줘야 된다. 그럼 그걸 막은 새끼들이 누구냐? 보수란 새끼들이 막았어요, 여러분들. 에? 왜? 독립신문 들어오면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이 개자식들이.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서 세력을 만들고 싸우고 있는데, 이 세력을 이간질하는 새끼들이 좌파 같습니까? 좌파들은 두려워하죠. 전광훈 목사님을 욕하는, 전광훈 목사님을 음해하는 새끼들은 보수들이에요,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 모임 연합체를 만드는 거는 우리의 힘을 갖고 우리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새로 생기는 사람들, 그래도 약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튜버들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25년간 이 애국 활동하면서 약자를 끌어주고 키워주는 사람 진짜 거의 보지 못했어요. 좀 떴다 싶으면 말이죠, 지가 잘난 줄 알고, 힘 있으면 말이죠, 다른 사람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전광훈 목사님만큼은 거의 30년간 약자를 키워주고 강자와 함께하고 오히려 엇나가는 사람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오늘 정말 내가 만약에 유튜브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 이사장이든지 회장이 다른 사람하고는 저는 관심 없어요. 예? 아유, 어디서 맨날 돈 얘기만 해, 모이면. 아유, 짜증나 죽겠어. 뭐 돈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기 정관에 보면은 여기 우리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정부로부터 100억 받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목사님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고, 여기 아까 우리 손상대 대표님 말씀이 여기 정부 관계자가 나와 있다. 정부 관계자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이 나서서 뭉쳤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윤석열 정부고 뭐고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처럼 정확하게 알아요. 좌파들이 왜 전광훈 목사님 도와주고 거기 뭐 유튜브나 제 지원이야. 그러면 가서 뒷방망이 때리고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려고 그러면 내가 니한테 지원하는데 욕하는 새끼들 뭐하러 지원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기가 없는 지도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마이뉴스가 클 때 노무현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청와대 저희 우리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야 구독자 조회수 독립신문 많은 데다 취재하려고 해. 거기서 답변 온 게 야 대통령 가는 새끼들이 여기 왜 들어오냐. 이게 뭐라고요? 좌파들은 그렇게 뭉칩니다. 윤석열 정부도 자기 이뻐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부터 챙겨야 됩니다. 맞아요. 쓸데없이 말이죠. 뭐 확장성? 진짜 욕이 나옵니다. 확장성,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 확장성이 있게 만듭니다. 슬롯을 더 만드는 거죠. 메모리 카드 더 꽂게 만듭니다. 그쵸? 얘네들이 얘기하는 확장성은 뭐냐면은 없는데 갖다가 들어오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갖다 억지로 갖다가 꽂는 거예요. 그 기계 고장 납니다. 그런 거. 없는 거를 갖다 꽂는다. 여러분들 386 컴퓨터에는 386에 맞는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말이죠. 슈퍼컴퓨터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구닥다리 부품 갖다가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확장성이라는 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미래방향, 대한민국의 정책성도 모르는 새끼들을 끌어들이니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부터 제대로 세워야지만 성공한다.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이 있다. 그리고 이번 유튜브 연합 모임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초석이 될 거다. 대한민국의 여론을 우리가 끌고 가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모임체가 될 거다. 저는 여기에 몸을 불사를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혜식 하나 더 드립니다. 저도 그 당시 유스타운 인터내셔널 끌면서 이명박 정부 제로, 박근혜 정부 300만원 똑같아요. 이래면 망합니다. 이래도 말을 안 듣더니 결국 망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답습하지 않기를 축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고성국TV의 고성국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다들 앉아 계셔서 저도 앉아서 할게요. 목사님도 이렇게 서서 했는데요. 여러분, 이기고 만나니까 좋죠. 이 대통령 하나 바뀌고 아직 우리 사회가 전혀 안 바뀌었는데 그래도 대통령 하나라도 바꿔놓으니까 참 좋아요. 살맛이 나요. 그 이제 정말 지난 5년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하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용하죠. 우리 자유파 유튜브 동지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연합 이 정관을 다 읽어보고 뭐
덧붙일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100% 공감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와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예도 아닌 것 같아서 짧게 한두 말씀만 드릴게요. 유튜브 연합 정관 2조 목적입니다. 제가 이 목적을 보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유통일과 주사파 척결과 대한민국 문화개혁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화개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혜식 대표께서 노무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설명하셨어요. 이게 노무현의 창작물이 아니고 1930년대 그람시가 창작한 겁니다. 문화 헤게모니를 잡아야 그 사회를 정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람시라는 자가 레닌, 스탈린하고 노선투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레닌, 스탈린 노선에 따라서 허구한 날 총파업하고 무장투쟁하고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서 유럽의 좌파들이 야 스탈린 시키는 대로 했다가 우리 다 죽겠다. 뭐 다른 길이 없냐 해서 새로 발굴한 것이 30년대 그람시가 주장했던 진지전 이론입니다. 이거를 우리 남한의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80년대 후반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진지전이라고 하는 거 간단합니다. 사회 곳곳에 영향력 큰 곳에 깊이 침투해서 10년간, 20년간 그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그때까지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인정을 받고 힘을 갖게 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고 체제 정복에 나서자. 이게 진지전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80년대부터 무려 20년 동안 30년 가까이 이 진지전 전략에 입각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냐? 이 운동권 열심히 투쟁하고 데모하던 자들이 전부 고시방에 처박혀서 사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판사, 변호사, 검사들로 다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무슨 SNS 쪽에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쪽에 진출했습니다. 언론사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계에 진출합니다. 학교에 진출을 해요.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곳곳에 이 좌파들이 30년 이상 침투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정교조가 했던 거 잘 보십시오. 처음에 정교조가 지금의 좌파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접근합니까? 촌지 안 받기 운동으로 접근해요. 애들을 때리지 말자고 접근합니다. 우리 애들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매질하냐. 이 사랑의 매를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애들 때리지 않는 학교 만들겠다. 촌지 안 받는 학교 만들겠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열광했어요. 그게 정교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료 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정교조의 뿌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정교조의 지금 정교조의 이 학교 진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서운 자들이죠. 30년을 그렇게 학교라는 진지 곳곳을 구축한 다음에 비로소 총대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에 나가서 하나하나 좌파들이 교육감 선거 장악을 하죠. 이런 진지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좌파들이 법조계로 나가고 언론계로 나가고 한 거 30년 됐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 다 사장하는 거예요. 회사 나가서 직원들 딴에 문제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동료들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발벗고 나서면 그러면 존경받는 선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 박성재니 뭐니 하는 자들이 그냥 대충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낙하산 타고 이런 거 아닙니다. 30년간의 지긋들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계에는 더합니다. 종교계가 좌파가 침투한 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고요. 한국에서도 종교계를 가장 먼저 잠입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견뎌내려다 보니까 하나님 빽이 있으면 좀 낫거든. 부처님 빽이 있으면 좀 낫거든. 그러니까 언론계나 학계보다 종교계에 훨씬 먼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뭐 비행기 떨어지기 비나이다 하는 이런 자들의 뿌리는 5, 60년 이상 된 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런 미친 짓을 하고도 버텨낼 힘이 그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정의구현 사재단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좌파들에게 장악되기까지 30년 동안 도대체 여러분이나 저는 뭐 했습니까? 아니 자꾸 국민의힘 야단치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럴 거 없어. 여러분하고 저는 뭘 했냐고요 도대체. 정강훈 목사님은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뭘 했어요? 좌파들이 그렇게 설치고 각 사회에 진지를 구축할 때까지 뭐 하셨냐고. 세 번 깜빡 갔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자유파의 처절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유튜브 연합 정관 제2조 목적에 문화개혁을 추진한다. 이게 저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문화 헤게모니입니다. 이 문화 헤게모니를 뺏기면 대통령 겉으로는 정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가 이명박 때 경험했고 박근혜 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좌파들과의 마지막 투쟁 단계에 돌입한 겁니다. 마지막 투쟁 단계에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이념 전쟁을 누가 할 거냐? 그게 우리 유튜브 연합당, 이 유튜브 연합 창단의 진짜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전쟁은 말이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공중전이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공격할 때 한 일주일간 내내 비행기 폭격만 하잖아요. 아예 군인들이 전장터에 보이질 않아요. 미군들은.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육군이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거든요. 사상전도 똑같아요. 사상전도 99%는 이 공중전입니다. 여론전이에요. 문화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긴 다음에 비로소 권력 접수하러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좌파들이 박근혜 정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나서 문재인이가 쓱 나타나서 대통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와의 이 마지막 대회전, 이것 또한 99%는 공중전이고 여론전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중전, 여론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30년 동안 좌파들이 각 언론사에 진지를 쌓는 것을 방치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언론이 전부 좌파 일색이에요. 이게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방송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유튜브시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방송하려고 그러면 우선 PD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누가 채워줍니까? 작가들이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진행자가 있고 패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PD나 작가들 99% 좌파들입니다. 뭐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단련된 좌파들은 아닐지 몰라도 패션 좌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동네 가서는 좌파적으로 행동하고 좌파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행세를 못해. 지나가다가도 윤석열 욕 한번 해야 그 동네에서 살아남아요. 이런 사회라니까, 언론계라고 하는 게. 그 언론계, 그 좌파 언론들과 우리가 싸워서 여론전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른 분들 말씀 못 듣고 신혜식 대표 말씀만 들었는데, 신 대표가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미 우리 언론의 주도권은 유튜브가 잡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유일한 우리 희망이야. 지상파, 종편, 신문, 라디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까지 전부 좌파들한테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튜브의 그 잠재적 폭발력이 워낙 커서 어느 사이인가 이 정부를 합친 것만큼의 힘을 유튜브가 갖게 됐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 갖고 지난 5년간 싸워온 거 아닙니까? 이 유튜브 하나 갖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사실 지상파 종편 라디오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거기서 퇴출당했어요. 다 비슷하게 퇴출당했어요.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어요. 5년 전에. 그때는 유튜브가 돈이 되는 건 몰랐고 지상파 종편 다 합친 것 이상의 파워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지난 5년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전 세계 수백만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튜브를 정치 투쟁에 결합해서 활용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이것을 정치켜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트위터는 할 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른 나라 몇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을 보니까 유튜브가 정치를 좌우하던데 우리한테 와서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냐. 한국의 정치 시사 유튜브가 이제 해외로 수출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유튜브를 정치 수단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동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저 반성할게요. 제가 신혜식이랑 술 한잔 안 했고 저 이봉규랑 진짜 진하게 스킨십 한 번 안 했어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할까요? 예. 이걸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좌파들이 자주 쓰는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저는 우리 자유파의 최종적인 이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좌파 유튜브의 연합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학생 오상국 박사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상국 박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 공산주의자 이 기동전과 진지전이 있는데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80년 동안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동전은 이 주사파들, 이 민노총들 보면 아시죠, 말이죠. 폭력을 이용한 공산주의 혁명 이걸 해오다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문화와 교육으로 침투해서 그 안에 혁명가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공산주의로 만드는 이 진지전을 펼치는 걸 그나마 정광훈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수많은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들이 따라주시고 그걸 여과 없이 방송해 주신 우리 유튜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정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승국 박사님 뭐 스킨십을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저하고도 안 했습니다. 우리 이범규 TV의 이범규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고, 최고.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하고 동갑이라서 동갑내기 친구가 앉아서 하니까 제가 앉았어요. 야, 먼저 스킨십 안 했다고 그래. 스킨십 뭐 뽀뽀해야 스킨십이냐?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무슨 스킨십 안 했다고 그래. 우리 120대 그 유튜브 모임이 창설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뭐 신혜식 대표랑 고성국 대표랑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좀 메이저들이 그래도 뭐 몇십 개라도 좀 연합하자 시도를 했었는데 몇 번 회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잘 안 됐어요. 몇 번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어떤 회의할 땐 또 신혜식 대표 안 나오고 이제 말하자면 뭐 밑에 다 자기보다 아래 같으니까 그랬는지 어떤 회의할 땐 또 고성국이 안 나오고 어떤 회의할 땐 제가 안 나오고 이래서 좀 말하자면 좀 우리가 반성합니다. 예, 그 모래알이 된 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신혜식 대표도 그렇고 고성국 대표도 그렇고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그냥 유튜브를 하는 방송인이었고 물론 이제 신혜식 대표는 그동안 10여 년간 유튜브 선지자로서 열심히 싸운 거는 이제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각자의 암묵적으로는 지원 지지를 했어요. 이제 우파 이제 유튜브들 이제 뭐 동조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유튜브 연합체를 결성하는 데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근데 이렇게 다시 120대 유튜브를 연합한 것은 역시 지도자가 정강원 목사가 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0대가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은 창립 멤버예요. 이제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말해 2기, 3기 뭐 이렇게 되면 후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120대 유튜브 창단민국을 살리는 왜 3.1운동 할 때 33인인가요? 그 멤버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수백만이 만세운동을 했지만 그 창단 멤버,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유튜브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관훈 토론처럼 우리가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저 발전이 되는 것보다는 맨날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서도 맨날 으쌰으쌰한 거고. 근데 그게 소중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우리가 5년 연장을 했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관훈 클럽처럼 정기적으로 대통령도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이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통일부 장관 뭐 이상한 발언 하던데 당신 말이야 뭘 믿고선 북한 방송 여기 들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거를 관훈 클럽은 하잖아요. 관훈 클럽보다 이제 유튜브 연합 제가 파워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류 인생을 살면 제가 이류라는 건 인류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대 나온 전 스카이대를 못 나와서 이류고요. 그다음에 유학 시절에도 저는 조지 워싱턴에서 했는데 뭐 하버드나 예일 이런데 프린스턴 보더라 또 그게 또 이류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제가 공교롭게 이 이류 패러다임에 지금까지 역사와 언론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왜냐면 이류로 제가 처음
이제 언론계, 이제 방송계에 입문하게 된 게 워싱턴에서 이제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오래 못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인 방송 그 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취직을 했죠. 한인 방송입니다. 그게 2류예요. 왜냐하면 작은 방송이니까. 그리고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워싱턴이 이제 국회, 캐피톨 이제 국회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이게 취재를 나가면 거기서 2류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조중동이나 KBS, MBC, SBS 특파원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 1류야.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로컬 방송 기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뭔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알기를 뭐 조지 워싱턴 뭐 석사했고 그때는 박사하기 전이니까 그래 봐야 이거 뭐 워싱턴에서는 그래도 큰 소리 쳐도 걔네들이 볼 때는 내가 뭐 조선일보 특파원인데 내가 KBS 특파원인데 이거 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류 인생 살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한국경제 와우 TV 그때 본부장이 출장 왔다가 제 하는 방송을 보고 제가 그때 토크쇼도 했는데 그걸 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당신 한국에 가서 방송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스카우트 당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경제 TV도 2류잖아요. 뭐 KBS, MBC, 뭐 SBS 그런데 증권 방송만 하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 담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끝나면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끝났다. 뭐 이자리가 어떻게 됐다.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방송하다 이런데 그지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인터넷 붐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신혜식 대표도 이제 했고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뭐 이게 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2001년, 2002년에 이제 인터넷 신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1류 인생이 이제 가다가 또 1류 인생에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후 코리아에서 생방송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방송으로는 제가 뭐 1세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2류 인생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2류와 1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송 기자는요 1990년대 제가 이제 후반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는 방송 기자는 신문 기자들이 또 우습게 여겼어요. 그 2류야 또 방송 기자는 KBS 워싱턴 특파원이나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나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KBS 워싱턴 특파원을 우습게 알아요. 그거 2류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펜대가 그때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는 이건 좀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 역전이 됩니다. 2류가 1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방송 기자들이 나중에는 펜대 기자들을 우습게 해요. 왜냐면 독자들이 더 많이 알아주니까. 근데 앵커 출신들이 막 뜨잖아요. 이제 앵커 출신들이 막 국회의원도 되고 앵커 출신들이 인기를 더 얻으니까 이제 2류가 1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 기자들이 이제 파워가 더 세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프리랜서로 이제 와우 TV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이제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종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 초창기에 제가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종편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그래도 2류였어요. 왜냐면 종편이 또 2류야 그때는. 1류는 또 역시 지상파 방송이잖아요. 2류 인생을 가는데 거기서 종편에서 나름대로 뭐 거기서는 활약을 했다고 해도 또 2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종편에 가다가 이제 유튜브가 생깁니다. 종편에서 저희가 잘렸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촛불 난동이 일어나니까 촛불의 힘으로 벌써 종편들이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누워버려요. 미리. 바람이 불어야 풀이 눕는데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누워버리더라고요. 이야, 종편이 그때부터 촛불 난동에 벌벌벌벌 켜서 그때 싸우던 분들이 이제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해서 그때 이제 저쪽에는 광화문에서는 촛불 난동 세력이 있었고
이제 시청 앞에서는 이제 태극기 싸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TV조선에서 앵커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앵커를 맡으면은 이 패널하고 좀 달린 좀 엄격한 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근영이 포도청이라고 그때 제가 앵커를 2개나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방송도 어정쩡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혜식 대표가 연단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당장 저는 잘립니다. 그날로 당장 잘리니까. 그리고 앵커는 이 리시버를 여기 끼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조종실이 있습니다. 조종실이 있고 그 이제 우리 이제 대본이 있고 방송하다가 제가 약간이라도 센 얘기를 하면은 이 리시버를 야야 미친 야 미치게 누구야 PD가 감히 저한테 그러겠습니까? 본부장이 뛰어내려와서 야 너 이 새끼야 좀 똑바로 이 새끼 욕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하다가 못해요. 제질 당합니다. 그리고 읽으라는 대로 밑에 자막을 쳐줘요. 프롬프터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정쩡하게 방송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는데 제가 기여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방조한 범입니다. 방조 범이라서 그 뒤에도 여러 번 사죄도 했고 그렇게 이제 2루로 살아왔는데 이 축구도 그렇지만 2루가 1루를 뒤집습니다. 손흥민이가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돼요. 한국 선수가 어떻게 전 세계 호날두니 메시니 이런 놈들 제치고 어떻게 득점왕을 합니까? 2루가 1루가 되는데 자 아까 방송 기자가 신문 기자 잡아먹듯이 2루가 1루 됐지 않습니까? 종편이 시사 보도에서 지상파를 잡아먹습니다. MBC는 진작에 잡아먹었고 이 시청률로요. 시청률로 MBC는 TV조선이라든가 여기에 시청률한테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은. MBC는 완전히 2류, 3류가 돼버렸습니다. 시사 보도에서는. TV조선이 이제 1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넘어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유튜브는 3류, 4류였어요. 아까 얘기한 순서대로면 1류가 예를 들어서 조중동의 펜대 기자, 그 다음에 2류가 지상파의 방송 기자, 2류가 1류 잡아먹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유튜브는 시작하니까 3류, 4류였는데 지금은 종편이 지상파를 잡아먹었습니다. KBS 하나 남고 나머지는 시사 9시 뉴스 시청률이 TV조선한테 다 밀렸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2류가 1류 잡아먹은 건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3류, 4류인 유튜브가 TV조선 잡아먹었습니다. 시청률로 보여주는데요. 유튜브, 이거 자유파 논지를 내는 유튜브 시청률을 다 합치면요. 이 종편 시청률이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패러다임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지네들도 유튜브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지상파도 유튜브하고 종편도 유튜브하고 조중동도 유튜브하고 유튜브 비판하면서 저들도 유튜브에. 왜냐면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는구나. 아까 얘기한 그 언론의 역사에서 바뀌어왔듯이 이제는 유튜브 시대라는 거를 지상파도 알고 조중동도 알고 종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튜브에 올라탔는데 이제는 지네들하고 우리하고 대등하게 밥그릇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비판해요. 음모론자들, 극우 꼴통. 그러면 지네가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지. 지네는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가 음모론자래. 그럼 지네도 음모론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정식 언론인데 유튜브는 정식 언론이 아니다. 같은 유튜브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등은 영원한 2등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 역사에서 보여줬잖아요. 영원한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광훈 목사 패러디 한번 흉내 한번 내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등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혼자는 1등이 안 돼요. 저도 혼자는 1등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평생 1위 인생이에요. 근데 120대 유튜버들이 지금 뭉쳤잖아요. 우리 뭉친 힘은 1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이끕니다.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장관이 잘못하든지 논조가 잘못하든지. 그럴 때 1등 유튜버들이 뭉쳐서 우리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120대 유튜버들은요, 우리 이제 뭉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자유일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연합통신이 창단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자유연합통신. 네. 이제는요, 뭐 연합통신은 이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자원으로 하잖아요. 정부 자원이 셀까요? 민간 자원이 셀까요? 정부 자원이 세죠. 환율이요. 정부가 아무리 환율을 개입해도, 여기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책 박사있지만, 환율을 아무리 정부가 개입해도 일본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아무리 개입해도요, 민간의 환율의 자율적인 자율 변동에 이기지 못해요. 한국도 절대 못 이깁니다. 개미 투자자들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 아니면 기업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모인 힘에 못 이겨요. 통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부 기금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자유연합통신은 민간이 하는 건데, 그것도 민간 한 사람 모아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풀뿌리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 인류 연합통신 하는 거예요. 자유연합통신 1등 가는 겁니다. 다 죽었어. 아, 이것도 목소리 커지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각 시대별로 우리 국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유튜브 연합체 자유연합통신을 만드는 지도자를 정광훈 목사를 세웠으니 우리는 이와 함께 뭉쳐서 전진합시다.